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홍익대학교 화학공학과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연구는 인프리메드라는 회사와 함께한 신규 다발골 수종 환자를 위한 최적 치료제 선별을 지원하는 기계학습 모델의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 기회를 주신 브릭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여서 암 환자의 케어를 돕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암 환자들의 돕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은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일종의 개인 비서처럼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여기 또 다른 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물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도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암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치료제의 선별과 관련된 쪽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한 암종은 다발골수종이라고 하는 암입니다. 다발골수종은 혈액암의 일종으로서 화학요법으로 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암이고, 보통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1차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재발 후에 2차 혹은 3차 치료까지 고려해서 의사분들께서 항암제 조합을 선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암 자체의 발병률은 낮지만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인당 사회적 경제적 부담, 즉 치료 비용이 굉장히 높은 암으로서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약들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개발되어 왔습니다. 다발골수종 치료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어, 의사분들이 국제적인 연구 성과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 유형에 따른 치료 전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 진단된 환자분들에게는 크게 이식 대상자인지 혹은 이식 비대상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약제의 선택이 나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식 비대상자인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2022년 전까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르테조믹과 멜팔렌 그리고 프레드니솔론을 조합을 한 VMP 치료법과 에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사손을 활용한 알디라고 하는 치료법이 표준 치료법으로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 2022년에 이제 VRD라고 하는 또 새로운 치료법이 급여화가 되면서 사실상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지만 저희가 모델 개발을 시작했던 기간 그리고 모델 활용했던 데이터에 있어서는 VMP와 RD에 대한 약제를 적용받은 환자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신규 다발고수성 환자분들 중에서 이식 비대상자인 분들을 위해서 VMP와 RD 간의 치료제 선별을 돕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VMP와 RD 간의 약제 선택은 의사분들이 선택을 할 때에는 어떠한 의학적 근거에 따라서 VMP가 낫다 혹은 RD가 낫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들의 저희가 인터뷰한 의사분들, 국내 의사분들께서는 환자의 상태라던가 통원 가능성, 그리고 얼마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시고서 VMP나 RD 중에 하나를 좀 더 주관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치료하시는 경향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VMP 혹은 RD 약제를 쓰냐에 따라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RD를 가지고서 치료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서바이벌이 조금 더 긴 경향을 보였지만, 의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오버럴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VMP와 RD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사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이 다발고스라는 질환이 계속 발병을 재발을 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국내 많은 의사분들이 VMP와 RD 선택에 있어서 어떤 어, 치료 경과 혹은 치료 결과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없었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주관적으로 선택해 쓰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는 어, 의사분이 새로운 다발고스성 환자에 대해서 VMP와 RD 간의 치료제 선택을 할 때 치료 결과를 미리 예측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예후 혹은 치료 반응이 가장 좋을 수 있는 치료제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서울 성모병원과 함께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착수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두 코호트를 가지고서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검증을 하였고, 이 중에서 모델 개발에 쓰였던 코호트는 성모병원, 카톨릭 성모병원으로부터 총 514명의 환자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환자분들은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국내의 성모병원 센터들에서, 다기관 센터에서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주력하고자 하는 VMP와 RD로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경과와 그 다음에 환자분에 대한 일반적인 클리니컬 코베리어티, 즉 의료 정보가 존재하는 환자분들만 추려서 모델을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VMP 398명, 그리고 RD 116명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처럼 인공지능 모델이 원래 학습 데이터는 잘 맞추도록 어, 학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학습한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 즉 학습에 전혀 쓰이지 않는 환자분들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데에도 정확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모병원 간 다른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테스트 코호트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모델의 검정에 참여하셨던 테스트 코호트 환자분들은 총 192명의 환자분들이었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서 국제 다발고수정 비영리 기관, 영어로 이제 Multiple Myeloma Research Foundation의 환자분들 데이터와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 데이터를 가지고서 네, 그 중에서 VMP나 RD로 치료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환자분들 진단 당시의 의료 정보와 그다음에 치료 경과에 대한 정보가 있는 환자분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테스트 코호트를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그래서 총 어떻게 보면 1000명이 좀 안 되는 800명에 가까운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모델을 개발을 한 다음에 검정을 한 셈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VMP와 RD 치료법 각각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해당 레지멘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떠한 반응이 있으실 수 있고 예후가 어떨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각 환자에 대해서 디벨롭먼트 폰트 기준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9가지의 피처가 될 수 있는 클리니컬 코베레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건요. 저희가 이제 디벨롭먼트 코호트 기준으로 전달받았던 코바리엣의 목록과 그 다음에 각각의 코바리엣에 대해서 결측치가 얼마나 높은지의 비율을 X축에 표기한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모델 쪽으로 이제 모델 개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것처럼 저희가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을 하거나 이들의 일부를 활용을 하여서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쓰일 수 있는 데이터의 결측치가 높으면 사실상 이제 예측 모델에서 활용을 하기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봤던 데이터들 대부분이 사실은 결측치가 낮아서 모델 개발에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지만 일부 예외가 되는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 있는 값들은 모두 다 이제 대부분이 환자분들의 유전자를 PC로 검사를 하여서 특정 유전적 변이가 얼마나 많은 세포들에서 관찰되었는지를 어, 기록한 값들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상위에 포진된 것들은 가장 최근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어, 환자분들을 진단하거나 혹은 치료할 때 중요할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등장 시기가 혹은 보고 시기가 늦어져서 결측치율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을 개발할 때 이 0.5보다 결측치율이 높은 변인들은 제외하고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먼저 각 변인의 결측치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검정을 해 보았었습니다. 모델 개발하기에 앞서서 또 저희가 받았던 환자분들의 코호트 데이터가,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어떤 집단 전체적인 특성이
문헌에 보고되었던 특성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디벨롭먼트 코호트와 테스트 코호트, 두 코호트의 환자분들에 대해서 나이라던가 인종, 성별, 그다음에 세포들의 아이소타입, 그리고 국제 표준 병기, 그다음에 개선된 국제 표준 병기와 그다음에 기존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이토제닉 압노멀리티 중에서도 특히 하이리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사이토제닉 압노멀리티의 분율, 그리고 일상적인 레버러터리 바리어블에 대해서 그 코호트별로 통계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통계적인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의 이번 모델 개발에 참여했던 데이터를 받은 환자분들의 특성이 기존의 문헌에 보고되었던 환자분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디벨롭먼트 코호트와 테스트 코호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그 포맷이 많지 않다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만든 VMP와 RD에 대한 치료 반응, 예후를 예측하는 모델에 참여한 환자분들의 총합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이제 700명에 달하는 수준인데, 이거는 여태까지 문헌에 발표된 다발고수성 쪽에서 VMP RD를 포함하여서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쓰였던 코호트 중에서 가장 큰 코호트라고 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집단 통계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기존의 문헌에서 보고됐던 것처럼 이상이 없음을 확인을 하고서 크게 두 가지를 예측하려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환자의 각 치료법에 대한, 즉 VMP를 치료했을 때 예상되는 조기 반응과 그 다음에 생존인데요. 이 중에서 보통 이제 조기 반응은 사실 이쪽 의료 쪽에서 특히 암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리스폰스를 예측하면 될 것이지 왜 early 리스폰스를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일반 리스폰스가 아닌 조기 리스폰스, 저희의 정에 따르면 치료를 개시한 다음에 8주 안에 VGPR 이상의 반응, 즉 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 이를 예측을 하였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는 다들 잘 알 수 있을 것처럼 환자마다 어떠한 약을 투여하였을 때 그 약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그런 속도의 빠름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반려견 쪽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했을 때는 인공지능 모델로 치료 반응을 예측할 때 시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높은 정확도로서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시점에서 환자분들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거는 기존에 저희 말고 다른 연구진이 발표된 건데 조기 반응이 있었던 환자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PFS도 유의미하게 길고 OS도 유의미하게 길기 때문에 어떤 클리니컬 유틸리티가 있는 결과물이라서 조기 반응을 예측하도록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디벨롭먼트 코호트에서도 조기 반응이 있는 환자분들이 PFS가 유의미하게 길다는 것을 보았고요. 다만 저희 코호트에서는 조기 반응이 있더라도 OS까지 유의미하게 길지 않다는 점도 확인을 해서 이거는 어쩌면 인종 혹은 다른 변인들의 차이로서 발생할 수 있지만 적어도 PFS 상에서는 조기 반응이 더 좋은 PFS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또 데이터가 나온 환자분들에 대해서 EDA를 Early Exploratory Data Analysis를 통해서 모델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저희는 이런 화면에서 보여진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실 회사 그리고 기관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 모델을 만드는데 한 총 반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만든 모델을 의사분들과 함께 보고 드리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가장 임상적으로 설명 가능하면서 예측 정확도도 만족스럽고 동시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도록
모델을 최적화하는데 추가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모델 학습 과정에서는 교차 검정, fivefold cross validation을 활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만든 모델의 성능은 ROC, AC, 아니면 뭐 MPD, PPD, specificity, 그리고 sensitivity 같은 지표들을 활용을 하여서 다각도에서 모델의 성능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모델 만들면서도 그렇고 모델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다발골 수정 환자분들의 생존이나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용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던 변인들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데모그래픽 그 코베르트들 혹은 변인들이 환자의 그 PFS나 혹은 OS를 예측하는데 얼마나 유용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치료법의 선택을 지원을 돕는 모델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연구와는 다르게 치료법별로 환자분들을 나누어서 해당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반응과 생존을 예측하는데 여기 열거된 각 변인들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을지를 네, 분석을 해보았고요.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변인들이 사실 VMP 혹은 RD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을 신규 다발고스성 환자분들의 예후나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데 높은 유용성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칼슘이 기준보다 높다라는 것들이 기존의 문헌에 잘 보고된 것처럼 환자분의 OS를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음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다수의 변인들이 네, 그 변인 자체만으로는 환자분들의 생존을 예측하는데 높은 유용성을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와 대비해서 저희가 만든 모델들은 0.72 이상의 ROC, AUC를 바탕으로 환자분들이 VMP 혹은 RD로 치료받을 때 치료 반응과 예후가 어떨지, 특히 조기 사망의 위험성이 있을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네가지의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치료법별 생존 조기 사망 위험과 그 다음에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러한 모델들을 총 망라하면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예를 들어서 다발고수증 환자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어, 자가조혈모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 비대상자 저희가 개발에 착수했던 그런 환자에 효과가 된다면은 저희 모델들을 활용을 하여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치료법 선별, VMP와 RD 간의 치료법 선별을 도울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자분이 왔을 때 처음에 이제 VMP의 생존 모델을 이용하여서 이 환자분이 3년 안에 VMP를 치료하였을 때 조기 사망할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 사망 확률이 높은 환자분은 VMP에 대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한 환자분들이 이제 RD에 대해서도 조기 사망 확률을 예측을 하였을 때 RD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기 사망 확률이 낮다면 이 환자분은 VMP 고위험군, RD 저위험군에 속하시게 되시고 이러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의사 선생님들은 RD로 치료하는 게 환자분의 생존에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VMP의 고위험군이면서 RD에 대해서도 고위험군이 있을 환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VMP에 대해서 저위험군이면서 RD에 대해서도 저위험군일 수 있는 환자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두 약제 모델에서 저위험군을 선택이 될 수가 있지만 이는 치료 반응까지 고려한 건 아니라서 삶의 질과 직관되어 있는 치료 반응까지 고려했을 때 만약 환자분이 VMP에 대해서는 조기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RD에 대해서는 조기 반응이 있을 수 없다면 여전히 VMP로 치료하는 것이 어, 반응이나 그다음에 삶의 질 혹은 생존에 있어서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 상황별로 환자분들의 치료법 선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체 인공지능 모델의 사용을 알고리즘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는 각각의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과
모델의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먼저 만든 것은 VMP 혹은 RD로 치료했을 때 조기 사망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OS를 예측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 중에서 XG 부스트를 이용하여서 모델을 만들었고요.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위에가 VMP, 아래가 RD 치료법에 대해서 OS를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3년 기준으로 해서 3년까지 사망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예측하는 정확도가 ROC-AUC 0.748 혹은 0.931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만든 모델을 가지고서 조기 사망 여부를 가지고서 환자가 VMP를 치료했을 때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혹은 저위험군에 속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서 분류를 이렇게 하였을 때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고위험군으로 예측한 분들과 저위험군으로 예측한 분들의 OS가 유의미하게 달랐습니다. 유의미하게 달랐고 이는 여기 왼쪽에 표기를 한 거는 저희가 모델을 디벨롭먼트 코호트에 적용한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 모델을 그대로 테스트 코호트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발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 코호트의 환자분들은 저희가 모델 학습에 쓰지 않았고 또한 디벨롭먼트 코호트의 환자분들은 모두 성모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던 한국인 환자분들이었던 것에 비해서 여기 오른쪽에 결과를 보여드리는 테스트 코호트 환자분들은 서울대학교 병원과 더불어서 MMRF, 국제다발공 수정 연구전에서 제공을 한 유럽과 미국에서 치료받았던 다양한 인종의 환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종도 다르고 다른 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분들에게도 저희 모델이 유용하게 환자분들의 조기 사망 위험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결과를 VMP와 RD 두 모델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인공지능 모델에서 또 의료 쪽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델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인데요. 저희는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39가지의 변인들을 모두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최소한의 변인들만을 이용을 하여서 예측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요 A는 VMP 생존 예측을 하는 모델에서 쓰였던 변인들의 목록과 이들의 중요도입니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반 질환, 당뇨가 있는지의 여부와 더불어서 하이 LDH의 여부가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꼽혔고요. 그 외에도 뭐 시럼 카파 레벨이라던가 크레아티닌 레벨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유전적 변이 여부가 그러니까 사이토제닉 abnormality가 중요한 변인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RD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RD에 대한 치료 반응, 그러니까 조기 사망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조합의 변인들이 유용하게 예측 모델에 활용이 되었고요. 이러한 차이점은 아무래도 그 치료법이 구성된 약제들도 다르고 반응 기전도 다르기, 작용 기전도 다르기 때문에 오는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저희가 만든 모델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또한 저희 모델이 구분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어, 환자분들의 그 생존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존에 잘 보고되거나 쓰였던 프로그노스틱 팩터만으로 이러한 결과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RD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타파 디시스 외에는 RD 고위험군과 RD 저위험군 환자분들은 어떤 변인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모델이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환자의 조기 사망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 두 가지 VMP와 RD 각각에 대해서 조기 사망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모두 적용하면 환자분들이 VMP 고위험군, RD 고위험군부터 VMP 저위험군, RD 저위험군까지 네 가지 중에 하나의 그 조합에 속하시게 되는데요. 이 조합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VMP에 대해서 고위험군이고 RD에서 저위험군 환자분들이 실제로 VMP로 치료했을 때 생존이 더 안 좋은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VMPRD의 치료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치료법에 대한 생존 여부를 토대로 치료법 선별을 도울 수 있는 식으로 모델을 개발을 하고 비용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VMP와 RD의 치료법 선택과 관련돼서 각각의 치료법에 따른 조기 사망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가장 최근에는 이제 VMP와 RD 이외에도 VRD라고 하는 이 치료법이 VRD라고 하는 치료법이 급여화되면서 신규 다발골수적 환자분들을 위한 좀 더 보편적인 가장 흔하게 쓰이는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VMP와 RD에 대해서 열심히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진료 현장에서 쓸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MMRF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여서 VRD로 치료받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기 사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MMRF, 국제다발고수정 비영리 연구재단의 데이터를 받아서 만든 것 외에도 최근에 협업을 하게 된 마요 클리닉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다발고수정 환자분에 대해서 VMP-RD 두 가지 치료법 간에 어떤 게 환자분의 치료 반응과 그다음에 생존을 고려했을 때 더 유용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서는 기술을 이제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에 조금 근거가 부족할 수 있어서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 환자분들, 그 코호트에 참가했던 환자분들이 국내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어떠한 치료법으로 치료를 실제 받으셨고 그때 치료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까지 추적을 해서 심평원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환자분들이 저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분들에 비해서 PFS를 위해서 매달 최대 1,400만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의료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환자분들이 그러면은 그냥 생존과 더 나은 치료 반응 혹은 삶의 질을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한 것을 고려를 하여서 VMP 간의 예측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근거도 마련을 하였지만 추가적으로 비용적인 차원에서도 더 저위험군인 약으로 치료를 하였을 때 실제로 의료 비용이 단위 기간당 덜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편의까지 고려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의 치료법 선별을 도울 수 있도록 이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 현재 회사와 함께 국내와 더불어서 미국 FDA로부터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기술 문서 작성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이 연구를 협업해줬던 인프리메드 임성원 대표님과 그다음에 서울성모병원의 그 박성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연구에 같이 참여해줬던 강남아산병원 이정철 교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